안녕하세요. 에픽게임즈 코리아 김정욱입니다. 이번 세션에는 죄송합니다. 네, 이번 세션에는 에픽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게임의 치팅 대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에픽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제 플레이어 관리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OS는 운영에 필요한 공통 기능을 이제 손쉽게 지원하는 모듈화된 온라인 서비스 기능인데요. 이 서비스는 팀 규모에 상관없이 개발팀이 대규모 사용자에게 안정적인 플레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합니다. 즉 복잡한 시스템 구축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여줌으로써 개발팀은 게임 개발 자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죠. 에픽 온라인 서비스는 크게 게임 서비스와 계정 서비스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 중 이제 게임 서비스의 여러 기능 중에서 특히 플레이어 관리 기능, 모더레이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관리 서비스는 공정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지 안티 치트, 멀티플레이 게임에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탐지하는 핵심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로는 플레이어 제재 기능 또는 플레이어 제재 기능, 단순히 치팅뿐만 아니라 게임사가 정한 다양한 규칙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고 또한 제재를 받은 플레이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셋째, 신고 기능을 통해서 플레이어가 직접 비정상적인 행동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기능은 안티치트 이외에도 각 게임에서 고유한 정책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iOS를 통해서 이제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비스 중인 게임에서 부정행위가 우려된다면 이지 안티 치트, 플레이어 제재, 그리고 신고 기능 이 세 가지를 모두 함께 사용할 것을 권장드리고요. 각 서비스는 서로 보완하며 게임 환경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치터들의 표적이 되기 쉬운 멀티플레이 게임일수록 적극적인 신고가 부정행위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세 가지 기능을 유기적으로 활용해서 게임의 안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자주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꼭 에픽 계정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항상 드리는데 꼭 필요하진 않고 저희가 에픽 계정 이외에도 다양하게 외부 아이디 제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스팀, 구글처럼 지원하고 있고 심지어 저희처럼 이렇게 지원하지 않는 같은 아이디 제공자의 경우 오픈 아이디를 통해서 다 연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서비스들은 게임 엔진에 특정 게임 엔진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다른 게임 엔진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이 모든 기능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동시 접촉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추가 비용 없이 에픽 온라인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서비스의 주요 기능과 장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고 본격적으로 게임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티치트 기능을 적용하기 앞서 가장 먼저 할 일은 SDK 초기화인데요. iOS 이니셜라이즈 함수를 호출해서 SDK를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이 초기화가 완료되어야지만 다른 기능이 사용할 수 있고요. 초기화와 함께 iOS 로그인 set callback 함수를 통해서 로그인 콜백도 중요한 것도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SDK에서 발생하는 로그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트러블 슈팅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으로는 플랫폼 크리에이트 함수인데요. 이 플랫폼 크리에이트 함수를 사용해서 플랫폼의 객체를 생성한 이후에 다양한 iOS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iOS 플랫폼 틱 함수인데요.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SDK 내부 작업을 처리하는 루프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맵 프레임마다 호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iOS의 대부분 함수들은 스레드 세이프하지 않게 구현이 되어 있고 그래서 모든 함수들은 하나의 단일 스레드에서 호출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가능하면 메인 스레드에서 호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부터 실사용하게 될 API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iOS 플랫폼 get connection 인터페이스 함수인데요. 이 함수는 커넥트 인터페이스를 가져온 다음에 주된 역할은 외부의 인증 시스템과 연동을 하는 역할입니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구글, 스팀과 같은 다양한 외부 아이디와 인증을 할 수 있고, 인증된 정보를 기반으로 iOS 계정과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게임 자체에서 로그인 시스템을 구현하지 않더라도 이미 사용 중인 외부 플랫폼 계정을 활용해서 손쉽게 iOS 서비스와 연결된 사용자 인증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일관된 사용자 관리와 통합된 인증 흐름을 구현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커넥션 인터페이스는 두 가지 핵심 함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iOS 커넥션 크리에이트 유저입니다. 이 함수는 외부 인증을 통해 확인된 사용자를 기반으로 PUI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함수 사용 시점은 iOS 커넥트 로그인 호출 결과 해당 계정이 iOS PUID와 연결되지 않은 경우 이때 이 함수를 호출해서 신규 사용자를 생성해야 됩니다.
반면 EOS Create Link Account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존재하는 POAD에 새로운 외부 계정을 연결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사용자가 스팀 계정 이외에 구글 계정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이때 링크 어카운트 계정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처럼 크리에이트 유저와 링크 어카운트 사용자 인증과 계정 연동 흐름을 완성하는 필수 API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정이 되면은 이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준비 과정이 완료됩니다. 이제 이지 안티치트는 이제 보다 긍정되고 공정한 게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공하기 위한 핵심 기능인데요. 에픽 온라인 서비스의 EAC는 다양한 보호 방식을 통해 게임 클라이언트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치팅 시도를 방지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EOS 플랫폼 get 안티치트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안티치트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를 가져오고요. 이 핸들을 통해서 이제 클라이언트는 EAC의 다양한 기능을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클라이언트 통합 시 주요 부분은 안티치트 메시지 송수진부와 세션 관리 부분인데 여기서 이 코드는 그 EOS 안티치트 클라이언트 add notify message to client 서버 그다음에 receive message from server 이 두 가지 콜백 함수를 등록해서 서버와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서버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클라이언트 초기화 절차와 크게 차이는 없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서버 인터페이스 핸들을 얻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와 메시지 주고받기 위해서 이제 add notify message to client 그다음에 receive message from client 두 가지 콜백을 등록하게 됩니다.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메시지 보낼 일이 생기면은 이제 등록한 콜백 add notify message to client로 등록한 콜백에서 호출되고 호출 내부에서 이제 이 메시지를 게임 클라이언트로 전송을 하면 됩니다. 반대로 클라이언트로부터 이제 메시지를 받은 경우 receive message from client를 통해 등록된 콜백이 호출되고 그 안에서 수신된 메시지를 EOS 서버 모듈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클라이언트와 서버 양쪽에서 이제 안티치트 메시지 송수신 경로가 완성이 되고 이제 기본적인 연동이 완료됩니다. 정리하자면은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반드시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인증 실패, 하트비트 타임아웃 등과 같은 오류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양쪽의 콜백 함수 등록을 통해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이런 함수들은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통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제 EOS SDK 내부에서 이제 이런 콜백을 등록했다고 해서 SDK 내부에서 패킷을 자동으로 통수신하는 것이 아니라 콜백이 호출된 상황에서 게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메시지를 송수신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주의하실 점은 이제 틱 함수를 주기적으로 호출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함수는 이제 SDK 내부 작업을 처리하는 루프로 호출되지 않을 경우 이제 하트비트 타임아웃과 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흐름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세션, 그다음에 플레이어 등록과 해제 같은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비긴 세션과 엔드 세션은 안티치트 세션의 시작과 종료를 제어하는 핵심 함수입니다. 비긴 세션은 매치 시작 시점, 즉 커넥트 로그인 이후 POID를 확보한 상태에서 호출을 해야 되며 그 다음에 엔드 세션은 매치가 끝나거나 아니면 로비를 나갈 때 호출하면 됩니다. 이 두 함수는 서버가 메시지 교환 준비 상태를 알리고 정상적인 안티치트 동작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함수입니다. 서버 측 세션 처리도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클라이언트와 동일하지만 이제 비긴 세션과 엔드 세션의 호출 타이밍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비긴 세션은 서버가 시작될 때 한 번, 엔드 세션은 서버가 이제 완전히 종료했을 때 한 번 이렇게 호출이 되면 되고 이처럼 서버 세션은 게임 전체 서버가 살아있는 동안 유지되어야 접속하는 클라이언트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1회만 호출되는 겁니다. 네, 이후로 이제 클라이언트 등록과 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등록과 해제 함수는 게임 서버가 플레이어가 어떤 세션에 참여 중이고 안티치트 감시 대상인지 EOS에게 알리는 핵심 기능인데요. 이제 레지스트리 클라이언트 등록은 서버 세션이 시작된 이후 플레이어가 멀티플레이 세션 또는 매치에 참여할 때 호출이 되어야 하며 그다음에 언레지스트리 클라이언트 해지 플레이어가 매치 종료 후 로비로 복귀하거나 로그아웃 할 때 호출이 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클라이언트가 비정상 종료된 경우 제재, 강제 차단 등의 운영 정책에 따라서 이탈 상황에도 반드시 호출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서버 시작 시 비긴 세션 호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할 때 비긴 세션, 그리고 서버에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접속했을 때 레지스트리 클라이언트를 통해 등록,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종료됐을 때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엔드 세션, 그 다음에 서버에서 언레지스트리 클라이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버 종료 시 엔드 세션 이런 식으로 호출 흐름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메시지 송수신 처리와 세션 관리는 안티치트 통합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성 요소이고 이제 EAC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EAC를 게임에 통합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지속적인 운영과 유지 보수에 필요한 요소들을 점검하는 건데요.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플랫폼으로 EAC는 다양한 플랫폼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개발 초기부터 어떠한 플랫폼에서 사용할 것인지 대응 전략을 고려하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안티치트 통합에 이제 다양한 툴이 제공되는데 이러한 툴을 정상적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는 점을 좀 유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티치트 기능 이외에 신고, 위반, 탐지, 제재, 이의 제재까지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이제 한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게 이러한 그 플로우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서비스 단계에서는 게임 모델의 변경, 업데이트, 그리고 버그 수정 등 지속적인 디버깅과 유지 보수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네, 이 네 가지 항목은 이제 EAC를 통합한 다음에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꼭 고려해야 할 요소들입니다. EAC는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지원되는 플랫폼 같은 경우 이제 ARM 포함한 윈도우, 그다음에 맥OS, 리눅스, 스팀덱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제 콘솔의 경우 이제 강력한 이미 코드 실행 방지를 하는 하드웨어 기능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에 별도의 클라이언트 모듈은 콘솔에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콘솔에 안티치트 모듈이 없다고 해서 콘솔 플레이어와 PC 플레이어가 함께 게임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제 EAC가 보안성과 EAC는 보안성과 플랫폼 호환성을 모두 고려된 상태로 함께 일관된 유저 경험을 제공하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무결성 도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 툴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툴을 활용하면 게임 실행 시 클라이언트에서 파일이 변조되었는지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견된 경우 이제 온라인 게임 세션에서 이제 바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결성 툴 통합 시 유의사항으로는 이제 무결성 체크는 매우 강력한 기능이긴 하지만 모든 파일을 다 포함시키는 게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팩 파일처럼 대용량 리소스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제 이런 대용량 파일까지 무결성 체크에 포함시키는 경우 이제 상황에 따라서 게임 로딩 시간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엔진 자체의 기능을 통해서 별도의 검증을 통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무결성 툴에서 이렇게 완전히 제외하라는 말은 아니고 게임 성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무결성 툴은 DRM 툴이 아니기에 이제 DRM 역할까지 기대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무결성 도구는 이제 게임 서비스 환경에 맞춰서 다양한 설정이 가능한데요. 안티 템퍼 솔루션과 동시 실행 여부, 그다음에 외부 크래시 리포터 사용, 그리고 동시 실행 가능한 이제 클라이언트 수 같은 이제 다양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런 설정 사항은 게임에 맞춰서 유연하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윈도우 환경에서는 EAC는 반드시 부트스트래퍼를 통해 실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트스트래퍼는 단순히 실행기가 아니라 이제 CDN에서 모듈을 다운로드하고 서비스를 시작하고 안티치트 동작을 위한 모든 사전 작업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부트스트래퍼 이외에 추가적인 실행 스크립트나 런처가 존재하더라도 함께 실행이 가능하고, 다만 부트스트래퍼가 최종 즉 게임을 실행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플레이어가 이제 부트스트래퍼를 우회하고 게임 파일을 실행하는 경우가 있을 거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도 괜찮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오는 클라이언트 경우에는 이제 보호된 멀티플레이 세션에서 자동으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예시는 이제 포트나이트의 부트스트래퍼 스플래시 화면인데요. 이처럼 이제 여러분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윈도우 환경에서 EAC는 서비스가 필요한데요. 이 서비스는 게임 실행 시 클라이언트를 실시간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게임 설치 시 패키지에 포함된 스크립트에 함께 추가를 해주시면 되면 인스톨 명령을 통해서 서비스를 등록하게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제 최초 1회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게 된다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맥OS와 리눅스의 경우 별도의 서비스 설치 절차가 필요하지 않게 되면 이제 해당 플랫폼에서는 운행 처제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모듈이 동작하게 됩니다. 안티치트 통합 이후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데 이는 데브부터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먼저 손쉽게 이제 클라이언트 모듈 관리가 가능한다는 건데요. 이제 클라이언트 모듈이나 이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탐지한 핵심 코드로 게임 실행 시 실제로 로드돼서 동작하는 모듈입니다. 신기능이 포함된 클라이언트 모듈을 사용할 때 게임 코드 수정 또는 CDN에 업로드하는 작업 없이 데브 포털에서 특정 버전을 단순히 활성화하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최신 모듈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최신 모듈을 바로 라이브에 적용하기에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구성 파일을 미리 다운로드 받아서 내부 QA 작업을 통해서 확인된 이후 이제 배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데브 포털에는 이제 이러한 신규 모델이 배포되었을 때 이제 알림을 주는 이제 구독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도 함께 사용하시면 좋고,
이제 이런 구조 덕분에 이제 게임의 영향을 이제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제 통합까지 이제 완료가 되었으면 이제 바로 서비스가 가능한 건 아닌데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최종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QR 코드 스캔하시면은 이제 iOS 문서 중에 이제 체크리스트 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저희가 지원했던 필 파트너의 경우 이제 라이브 게임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미 사전에 예방이 가능했었던 이슈였던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사전에 이제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EAC 통합이 완료되었고 이제 이 기타 기능 신고, 추방, 제재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내 신고 기능은 플레이어와 함께 이제 게임과 마주친 부정행위하는 플레이어들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도와주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언어, 이제 스팸, 치팅, 팀킬 등과 같은 다양한 행위를 플레이어로부터 신고함으로써 건전한 게임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신고 기능은 이제 안티치트 없이 독립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EAC와 함께 사용할 경우 이제 탐지에서 놓칠 수 있는 이제 치터들을 보완할 수 있는 이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리 이제 안티치트가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치터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신고 기능을 통해서 이제 플레이어가 스스로 조기에 이제 치터를 발견하고 이제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이제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 기능은 SDK를 이제 구현하면 이제 아주 간단하게 구현 가능하고요. 이제 초기화되는 iOS 인터페이스랑 이제 로그인된 이제 게임 서비스에 로그인된 유저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이후에는 단순히 이제 함수만 호출하면 되는데요. 샌드 플레이어 비헤이비어 리포트 함수를 호출하면 되고요. 이 함수에서는 신고 사유, 그다음 메타데이터 등을 포함해서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기능은 또한 웹 API를 통해서도 연동이 가능한데요. 포스트 요청을 통해서 통해 특정 플레이어 행동을 기반으로 신고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기존 신고 내용을 조회하는 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방식은 서버 기반의 로직이나 운용체과의 통합이 필요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플레이어 신고 기능은 SDK 또는 웹 API 중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연동하시면 됩니다. 신고 기능을 연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이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UX도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플레이어가 이제 게임 내에 신고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유의하는 UI는 매우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이제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상세한 신고 같은 내용은 이제 필수 항목으로 이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옵션으로 제공을 하며 플레이어가 원할 때만 내용을 추가하고 이제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이제 좀 신고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출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이제 신고를 했는데 신고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신고는 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게임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라는 이제 부정적인 동향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또 이제 이러한 신고가 한 번의 신고로 치터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신고가 누적되면은 탐지되지 않는 치터들을 조기에 식별하거나 이제 패턴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치터 유형을 발견하는 등 피드백 루프의 핵심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어 포털에서는 플레이 신고 데이터를 시각화된 형태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간 흐름에 따른 트렌드 막대 그래프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대어 포털 신고 탭에서는 신고 플레이어 기준으로 신고 내역이 그룹화되어 표시되고 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커뮤니티를 위반하는 플레이어를 빠르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PUID 기준으로 그룹화되며 총 신고 횟수, 일별 신고 수치, 가장 최근 신고의 카테고리 및 메시지, 아이디 공급자 등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짧은 시간 내에 신고가 급증하는 경우 이제 현재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매우 높을 가능성이 있죠. 현재 보시는 화면은 플레이 신고 탭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PUID, 이제 어카운트 아이디를 직접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이 페이지는 플레이어가 받은 신고 내역을 표시하고 또 신고한 내역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게임사가 설정사에 이제 추가 컨텍스트를 제이슨 형태로 볼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가 치팅을 하거나 기타 비정상적인 행동이 이 안티치트에 의해 감지가 되면 이제 해당 플레이어는 즉시 게임에서 퇴장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치트가 탐지되면은 제재 페이지 보류 중으로 설정되며 운영자가 수동으로 이제 검토 후 승인하거나 이제 거부할 수 있고요. 이제 대우 포털에서 직접 차단 기능을 활성화하면은 이제 이 과정이 자체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제재가 보류되지 않고 자동으로 벤이 적용이 되는 거죠. 즉 이제 감지가 되고 퇴장이 되고 그다음 제재까지 이제 모든 것이 자동화되는 하나의 흐름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추방은 발생 위치에 따라서 이제 처리 방식이 좀 다른데요. 먼저 클라이언트 콜백에서 이제 add notify client integrity violated 함수 클라이언트가 자기 시스템에서 무결성이 위반되었을 때 호출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일이 변경되었다거나 이제 허용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호출됩니다. 그리고 서버 측 콜백은 add notify client action required 함수로 등록된 콜백이 호출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 호출이 됩니다. 의미는 이제 특정 플레이어에게 약간 문제가 있으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는 약간 권고 내용입니다. 이러한 콜백이 호출되면 무조건 바로 추방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허용을 하되, 그리고 이제 위반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트러블 슈팅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위반이 확인된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서버에서는 위반이 발생한 클라이언트는 즉시 퇴장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로직을 명확히 구성해 두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플레이어 부정행위나 악의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플레이어는 단순 추방만으로 좀 부족한데요. 이럴 때 제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SDK를 통해서는 제재가 있는지 확인, 아니면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한 역할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재는 매우 민감한 조치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런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안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제재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이제 웹 API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 경우에 이제 신뢰된 서버에서 이제 제재 정보 또는 신규 제재를 발급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한 다수의 제재 정보를 배치 형식으로 추출하여 사내 운영 툴에 동기화도 가능하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유저에게 자동 제재를 부여하는 등 자동화 처리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데브 포털을 통해서도 자동 제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에게 제재가 적용되었다고 이제 해도 이제 100% 치트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실수일 수도 있고 시스템 오진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 제기 기능을 통해서 이제 이런 억울함을 좀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SDK를 통해서 단단하게 구현이 가능하며, 이제 이유 항목을 포함시켜서 이제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됩니다. 이의 제기 또한 이제 이 함수 또한 이제 웹 API를 통해서 구현이 가능하고, 이제 백엔드에서 이의 제기를 서버 측에서 직접 전송하거나 아니면 게임 클라이언트 외 운영 도구, 웹 포털, 고객 지원 시스템 등과 함께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서비스 중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제 로그 확보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셋 로그 인터페이스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인포 레벨 로그가 수집이 되는데, 이 정보도 매우 유용하지만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때 이 로그 레벨을 변경해서 이제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 크래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점 이외의 로그와 덤프, 설정 파일 등과 함께 분석하면 이제 원인 파악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크래시 리포트를 통해서 파일을 자동으로 수집하게 해놓으면 이런 이슈 제한까지 없이도 매우 빠르게 트러블 슈팅이 가능하게 되죠. 안티치트가 포함된 게임은 이제 부트스트래퍼를 통해 실행되면 이제 샌드박스에서 환경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디버깅이 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보안모듈이 비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내부 기능 테스트를 먼저 완료하신 다음에 이후로 이제 부트스트래퍼를 실행해서 이제 최종 파이널 QA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통합 과정에서 모호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SDK에 포함된 샘플을 먼저 참고하시고, 이제 이거에 좀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EOS 헬프에서 티켓을 등록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앞서 언급한 로그나 또는 크래시 덤프를 첨부하면은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이제 라이브에서 이제 서비스하다가 그러니까 안티치트가 뭐 문제로 인해서 게임 실행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 점검 없이 클라이언트 보호 기능을 임시로 비활성화해서 이제 게임을 지속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기능은 일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빠른 해결이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 배포 전에 통합 리스트를 한 번 더 꼭 통과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절차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이제 라이브 서비스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이슈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